사화 재산 문제. 의심의 씨앗이 자라다. 두 사람이 헤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영수 씨도 마찬가지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의 큰아들은 어머니가 만난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혹시 정말 사기꾼이라면 미리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둘째야, 그 남자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겠어. 큰아들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요? 이름이라도 알아내서 신상을 조회해보자.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제가 어머니한테 자연스럽게 물어볼게요. 둘째 아들이 순자 씨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며칠째 집에만 있어서 많이 우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 좋아 보이시네요. 괜찮아. 정말 그 남자와 안 만나고 계시는 거죠?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안 만나고 있어. 다행이네요. 그런데 어머니, 그분 이름이 뭐예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사람인지. 순자 씨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박영수라고 해. 나이는? 나와 비슷해. 올해 67세. 어디 살아요? 근처 아파트에. 왜 이런 걸 다 물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온 후 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그 남자 이름 알아냈어요. 박영수, 67세, 근처 아파트 거주. 좋아. 내가 한번 조회해 볼게. 큰아들은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통해 박영수 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는 알아낼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큰아들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야, 큰일이다. 왜요? 그 박영수라는 사람 말이야.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요? 일단 무직이야. 그리고 아파트도 전세인데 보증금이 많지 않아. 그럼 돈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게다가 예전에 사업 실패해서 빚도 있었던 것 같아. 둘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역시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네요. 분명히 그럴 거야. 어머니가 아파트도 있고 예금도 좀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일단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려드려야지. 하지만 사실 큰아들이 알아낸 정보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영수 씨는 퇴직 후 여유롭게 지내고 있었고 아파트도 전세가 아니라 자기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했어요. 그날 저녁 두 아들이 함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큰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그 박영수라는 사람 말이에요. 순자 씨가 깜짝 놀랐어요. 너희들이 영수 씨를 조사한 거야? 어머니를 위해서요. 그런데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소리야? 큰아들이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무직이에요. 그리고 집도 전세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게 사실이야? 순자 씨가 당황했습니다. 네. 분명히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둘째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이 어머니 아파트나 예금에 대해서 물어본 적 없어요? 순자 씨가 기억을 떠올려 봤어요. 실제로 영수 씨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어. 그래도 분명히 알아보고 접근했을 거예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 재산 상황은 동네에서 다 아니까.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정말 어머니를 사랑한다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숨겼겠어요? 하지만이 뭐예요? 분명히 속셈이 있어서 접근한 거예요. 순자 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영수 씨가 자신의 집이나 재산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은 게 오히려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영수 씨가 정말? 당연하죠. 어머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둘째 아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 있어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살짝.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 그것 봐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결혼하면 어머니 재산이 반반이 되잖아요. 아니면 아예 다 빼앗길 수도 있고요. 둘째가 거들었습니다. 순자 씨가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말 그런 걸까? 분명해요. 어머니, 다행히 우리가 미리 알아냈으니까 큰일 안 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머니 재산이나 아파트에 대한 얘기 한 적 있어요? 둘째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했어.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 절대 만나지 마세요. 순자 씨가 혼란스러워했어요. 영수 씨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들들이 워낙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한편 영수 씨의 딸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만난다는 그 할머니, 혹시 아빠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잖아. 아빠가 퇴직금도 받으시고 집도 있으시니까. 한번 알아봐야겠는데? 영수 씨 딸도 그 할머니에 대해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후 영수 씨 딸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그 할머니 이름이 뭐예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영수 씨가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김순자 씨야. 나이는 65세 정도. 딸이 더 물어봤습니다. 어디 살아요? 집은 있어요? 근처 아파트에. 왜 이런 걸 물어봐? 아빠, 혹시 그 할머니가 아빠 재산에 대해서 물어본 적 있어요? 영수 씨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 퇴직금이나 집 얘기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정말요? 정말이야. 그런 얘기를 왜 해? 딸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 노리는 사람들 많아요.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할머니가 아빠를 정말 좋아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영수 씨가 화가 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아빠는 몰라요.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슨 소리야? 순자 씨를 뭘로 아는 거야? 하지만 딸은 계속 의심했어요. 아빠, 그 할머니 집은 어떤가요? 혹시 전세나 월세 살아요? 그런 건 자세히 모르겠어. 그것 봐요. 분명히 집도 없어서 아빠한테 기대려는 거예요. 영수 씨가 답답해했어요. 딸아, 그런 게 아니야. 순자 씨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아빠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저 나이에 무슨 순수한 사랑이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양쪽 자식들이 모두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순자 씨의 아들들이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그 박영수라는 사람이 예전에 사업 실패로 빚을 진 적이 있대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분명히 돈이 필요해서 어머니한테 접근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그 사람이 다른 할머니들과도 만났을 수 있어요? 뭐? 요즘 그런 사기꾼들은 여러 명을 동시에 만나거든요. 누가 제일 쉬운지 보고. 순자 씨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리가. 어머니는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연락이 와도 받지 마세요. 하지만이 뭐예요? 어머니 재산 다 빼앗기고 싶어요? 순자 씨가 점점 영수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이 워낙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자신의 판단이 틀렸나 싶었거든요. 영수 씨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계속해서 순자 씨를 의심하니까 영수 씨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 할머니가 정말 아빠를 좋아한다면 왜 자기 집이나 재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해야 해? 서로 좋아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혹시 숨길 게 있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씨도 생각해보니 순자 씨가 자신의 집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빠, 그 할머니 자식들은 뭐 한대요? 아들 둘이 있다고 했어. 어디 살아요? 서울이랑 부산. 그것 봐요. 자식들이 멀리 있으니까 외로운 척하면서 아빠한테 기대려는 거예요. 영수 씨가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럴 리가. 아빠, 현실을 보세요.
그 할머니가 정말 순수하게 아빠를 좋아한다면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 모두 서로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우연히 시장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순자 씨,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영수 씨. 두 사람 모두 어색했어요. 예전과 달리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냥 지내요. 저 순자 씨에게 물어볼 게 있는데. 뭐요? 영수 씨가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혹시 순자 씨 집은 어떻게 되세요? 자가예요, 전세예요? 순자 씨가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묻는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자 씨도 반격했어요. 그럼 영수 씨는 집 있어요? 저는 있어요. 얼마짜리요? 영수 씨가 당황했어요. 순자 씨가 왜 갑자기 이런 걸 묻는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영수 씨가 먼저 물어봤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순자 씨가 먼저 말했어요. 영수 씨, 우리 그만 만나요. 왜요? 이상해요. 갑자기 제 재산을 물어보고. 영수 씨도 마음이 아팠어요. 순자 씨도 저한테 같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건 영수 씨가 먼저. 순자 씨, 혹시 제가 순자 씨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생각하세요? 순자 씨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도 묻겠어요. 순자 씨는 제 집을 노리고 만난 건 아니죠? 순자 씨도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순자 씨가 먼저 의심했잖아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자식들의 말이 씨앗이 되어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자란 거였죠. 영수 씨, 정말 끝내요. 순자 씨, 우리는 서로한테 맞지 않나 봐요. 영수 씨의 마음도 무너졌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어요. 진짜 사랑이었는데도 서로에 대한 의심 때문에 끝나버린 거였죠. 집으로 돌아간 순자 씨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그 사람과 완전히 끝냈어. 잘하셨어요, 어머니. 다행히 큰일 안 났네요.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전혀 다행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외롭고 허전했거든요. 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딸아, 그 할머니와 완전히 끝났어. 잘하셨어요, 아빠. 속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영수 씨도 전혀 다행스럽지 않았어요. 과연 자식들의 걱정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정말 서로를 의심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마이너스. 오늘은 자식들의 의심이 두 분의 순수한 사랑을 갈라놓는 비극적인 상황을 지켜보셨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시키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쉽게 사랑을 파괴하는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 두 분은 진실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원히 헤어지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